자,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정말 멋있다. 나는 오늘 정말 맛있다. 예. 오늘은 나에게 큰 행운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나에게 큰 행운이 있을 것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누군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들어오신 객 축하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은 지점이고요. 박혜순 FC미 퍼스트, 유춤이 FC미 미니봄, 김정희 FC미 미니봄 두 건 하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서대문 지점입니다. 최성승 FC미 퍼스트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무적을 양 지점에 퍼스트 한 건씩으로 탈피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좀 더 힘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프로모션이 300만 이상 초고액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이번 주는 이 순수형 건강 상품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에 5만원, 10에 15, 30에 50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어제 그래서 웨레이징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좀 해봤고요. 퍼스트, 라이트 이쪽도 같이 한번 우리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원도 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내일까지 기존에 우리 플러스 원 진행됐던 프로모션 그대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30에는 70, 20에 30, 15에 20, 10에 10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파김치가 왔는데 원래 오늘부터 쓰기로 한 거 어제 조금 미리 왔고요. 오후에 오늘 나머지 활동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이어서 도착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파김치 동치미로 우리 가가호호 방문 활동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일 택배로 특차의 고액을 주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매달 이 시기에 이렇게 3주차가 될 때 늘 취합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 말은 이제 앞으로 이거를 이제 정례화를 시킬 거다 생각하시고, 이 시기가 되면 다음 달 특차를 이렇게 5만원짜리 택배 물품으로 선정해서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개를 신청하시고 1개 값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가만 보니까 기준에 진짜 100만 건 할 수 있는 고객 했더니 많이 안 하셨어요, 신청을. 진짜 100만 건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안 하신 것 같은데,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지언정 내가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고객님을 선정하시고 택배도 보내보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점으로 받아서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고객님 자택으로 바로 발송을 한 뒤에 고객님을 상상할 수 있는 약속을 또 추후에 잡아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대로 운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바로 조회 끝나면 추가적으로 좀 신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 넘어가 보면, 우리 VIP 세미나도 다음 주에 수요일, 목요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VIP 세미나 듣고 클로징까지 해서 특차 미리 사인 받아두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니까 초대해 보시고 상품으로 연계까지 다 완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크루팅은 오늘 조회가 끝나면 전체 다 내려가셔가지고 단장님의 리크루팅 발대식 2월 입과를 우리 목표로 하는 발대식과 그리고 콜로세움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회를 마치면 우리 조금 10시 20분까지 연수실로 우리 모두 다 내려가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수요일은 내일 1시 30분부터 유경력 설명회가 있습니다. 유경력 분들 모셔오시면 현금 20만원, 2시간 교육 받으시면 20만원 지원이 있으니까 유경력 분들 모객을 좀 같이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목요일에는 말씀드렸듯이 고추장 만들기 잡세미나를 합니다. 고추장 만들고 잡세미나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콜로세움 때는 수요일 유경력 분들 그리고 목요일 일반 잡셈이나 모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모션은 다음과 같고 말씀 계속 진행해 드리지만 2월 입과의 과정 지원은 우리가 1월 달부터 2월 달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초기 3일 동안 참석하시면 10만 원을 드리고 등록 시험을 합격하시면 또 10만 원 그리고 매일매일 참석 하루당 10,000원씩 계산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등록하면 등록 지원비가 또 80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12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등록 과정 지원으로 120만 원 받고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과정 지원은 이제는 계속될 예정이니까 꼭 얘기를 하는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작년에 직접 경험하면서 보고 느낀 거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의 사례니까 같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작년 달력입니다. 작년 8월달 달력이고요. 작년 8월달에 저 와이프가 검진을 8월 4일날 받았어요. 8월 4일날 검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검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연락을 받았냐? 8월 7일날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던 병원에서 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바로 했겠죠. 그 위 내시경을 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던 결과를 이제 통보를 해준 건데 담당 의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큰 병원을 가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암입니다. 딱 이래 버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위에서 암 세포가 발견했다라고 바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크기는 좀 작았는데 그 의사 내시경을 했던 의사 선생님 얘기로는 진행이 된 걸로 보이고 수술이 필요해 보이니까 큰 병원으로 가서 외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큰 병원 갈 때 이제 진료 의뢰서 이런 것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조직 검사 결과지랑 받았는데 뭐라고 써 있냐? 제가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반지 세포 분할을 동반한 저응집 암종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니까 저도 막 많이 찾아봤죠.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에도 쳐보고 막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암의 경우에는 종류가 또 나눠진다 합니다. 그래서 위암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장형과 미만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해요. 용어가. 그래서 장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들어본 그런 일반적인 암을 장형이라고 합니다. 장형 위암은 관상형 선암을 포함하는 분류로 가장 많은 종류의 위암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미만형은 대표적으로 반지 모양 세포 암종이 속하는 분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 와이프는 대부분의 암을 차지하는 장형이 아니라 미만형, 나머지 유형의 암이었던 겁니다. 이 저응집암이라고 했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반지 세포암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세포의 모양 형태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모양 형태가 반지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 드렸던 대부분의 암종을 보이는 이 관상선암의 경우와 달리 그 관상선암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 나오는 게 대표적인 그러니까 보통의 암 유형이고, 이렇게 저응집암은 이상하게 비교적 젊은 층에 혹은 여성들한테,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내는 유형이 이 반지세포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 대부분 내시경 검사를 잘 안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또 이 유형은 내시경에서도 좀 잘 안 보인대요. 잘 안 보여서 좀 진행이 된 상태로 발견이 나중에 되는 그 유형이 또 이 암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위암이 걸렸다라고 하면 이 유형의 경우가 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종이다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딱 그 얘기를 들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들은 큰 병원에 가자고 해서 위암이다 그러면 어느 과로 가야 되는지도 저도 이제 막막하더라고요. 막상 딱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막 물어봤죠. 그 내시경 의사님한테도. 의사님이 소화기 내과로 보통을 가는 거래요. 위암은 소화기 내과라는 곳을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본인 소견상 수술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려면 외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외과로 바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외과로 갈 때는 위장관 외과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기 내과 혹은 위장관 외과 이렇게 가는데 소화기 내과로 가서 이 암에 대해서 더 검사를 하고 내과에서 치료가 되는지 혹은 외과로 가서 바로 수술하는지 이걸 정하는 게 먼저 1차긴 합니다. 만약에 소화기 내과로 갈 수 있는 정도였으면 요즘에 위암에 너무 초기에 발견을 하면 이렇게 내시경으로도 위암 수술이 된대요. 그 내시경만으로도 위암을 바로 이제 들어가서 그것만 딱 떼내는 우리 용중 제거하듯이 요즘에는 정말 빠르게 초기의 위암은 이렇게도 제거를 할 수 있더라라고 보는데 사실 저도 이제 아는 의사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 그 기본적인 보통의 위암 발견되는 분들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했던 반지세포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지만 하는 그런 암종이라고 얘기를 해서 외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어물어 예약을 삼성서울병원에 빨리 해서 7일날 결과 듣고 13일날 바로 외래를 좀 잡았어요. 쉽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입원을 할 때 봤던 건데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새로 했던 거예요. 그때 조시검사도 새로 했고. 근데 이렇게 이제 내시경 하면 우리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근데 어떤 거냐? 여기 보시면 크게 확대는 요게 암이에요. 암세포가 이렇게 보여요. 위에. 이게 이제 분화구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들어가다가 이걸 발견을 하신 거예요. 내시경 하신 분이.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있었냐? 위로 쳤을 때, 위에 부위로 쳤을 때 아랫부분에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위암에 대해서는 암세포가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아래쪽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 절제를 합니다. 부분 절제를 해서 이 남겨진 위와 아래에 있는 십이지장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이 수술을 하는 게 위에 반절제를 하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위쪽에 있었다라고 하면 전절제를 해야 돼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쪽에서 발견을 했다 그러면 아예 위를 떼어내고 그래서 식도와 여기 공장이라고 표현하는 이 12지장이 이렇게 있는 그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건데 저희 와이프는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40% 50% 가까이를 절제를 하고 이렇게 이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얘기를 듣다가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 이 위에 끝부분에는 유문이라는 게 있어요. 유문.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냥 쓸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저장을 합니다. 위에서 충분히 소화를 어느 정도 시키게끔 저장을 하죠. 유문이라는 게 그걸 쓸려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1차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전절제나 반절제를 하면 그게 없어져요. 유문이라는 게. 그러면 먹으면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위절제술을 한 환자분들이 겪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적은 양, 소량만 먹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먹으면 한 30분간은 약간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그게 좀 이렇게 여기 위에서 버티다가 내려가게끔 그렇게 하라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다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서 외래를 할 때 검사하고 이제 외래를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할 건데 수술 방법을 선택하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술 방법 두 가지를 선택지를 주셨어요. 복강경을 하실래요? 로봇 수술을 할래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강경 하실래요? 로봇 수술 하실래요? 복강경은요 뭐냐면 많이 이제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넣고 그 안에서 절제를 하고 나오는 이게 복강경 수술하는 방식이고요. 로봇 수술은 이렇게 생겼죠. 우리 많이 들어보는 환자가 있는 곳과 로봇 의사 선생님이 있는 곳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저 멀리서 로봇에
눈을 넣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이런 방식이 로봇 수술이다 하면 아실 겁니다. 우리 특약도 넣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복강경은 보험이 된다. 복강경은 보험이 돼서 저렴하지만 로봇 수술은 보험이 안 돼서 치료비가 수술비가 1,500에서 1,700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래요. 뭘 하시겠어요, 우리? 당연히 돈이 들어도 로봇을 하겠죠.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로봇은 입원 기간도 짧고, 그쵸? 나중에 치료할 때 부작용도 적고 한다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비싸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도 이제 특약 준비도 되어 있으니까 자신있게 로봇 수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추가 검사도 했습니다. 내시경을 또 추가적으로 하고 CT도 찍고 이렇게 하고요. 그날 외래한 날 암 산정특례까지도 적용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그날부터 외래한 거를 우리 산정특례 받으면 5%만 내잖아요. 5%만 바로 적용을 받게 의료비, 치료비가 별로 많이 안 나오는 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산정특례라고 해도 급여 부분만 5% 내는 거예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13일에 외래를 하고 나서 입원은 28일 날로 잡혔고 수술은 다음날 29일로 이렇게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입원 전날에 보통은 병실을 희망하는 병실이 몇 인실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바로 전날에 연락이 와서 몇 인실을 희망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당하게 1인실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가입을 해 놓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인실을 풀로 넣어놨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당당히 1인실을 해주세요 했더니 병실이 부족해서요 1인실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병실이 없어서. 심지어 입원하는 날 안병동에는 병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서울병원 가면 병동이 몇 가지 있는데 본관에 일반 병동에 갔습니다. 거의 안과, 이비인후과 있는 그 병동에 가서 아예 생판 다른 병동의 병실을 쓸 수 있었고 그것도 심지어 4인실로 이렇게 가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듣고 입원을 이제 했죠. 입원한 날 이제 수술 전후 환자와 보호자가 교육을 또 좀 받고요. 주치 선생님한테 수술 시간도 확인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금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12시 이제 밤 12시부터는 물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교수님이 회진을 도르셨는데 바로 전날 그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외래한 날 그 내시경이랑 CT 한 걸 보시고 본인의 경험상 이런 모양이면 90% 일기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도 굉장히 이제 기뻤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수술하는 날이었는데 마지막 수술 타임이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빨리 이렇게 잡아주시다 보니까 그냥 있는 걸 시간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전에부터 이제 떨리면서 기다리는 와중에 오전에 첫 수술 환자가 굉장히 딜레이가 길어서 막 시간이 밀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콜을 받아서 수술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술하는 날 저희 이제 와이프가 수술실에 16시 48분에 들어갔어요. 다 기록을 제가 해놨는데 그러고 나서 17시 58분에 수술 종료가 연락이 받았습니다. 로봇 수술 굉장히 빨리 끝나요. 거의 실제 수술 시간 교수님이 이제 보호자 오라고 해서 상담을 바로 나오시면서 해주셨는데 수술 시간은 실제로 한 3-40분 정도 걸렸다라고 하신 만큼 정말 수술이 쉬운 수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회복실로 이동하는 게 18시 22분. 그러니까 사실 1시간 반 만에 회복실로 이동했던 그런 사례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19시 13분에 이제 병실로 이동한다고 나올 때 완전 깨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빠르게 수술도 끝날 수 있었던 게 로봇 수술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인실을 그래서 계속 이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이제 하루 지날 때마다 계속 1인실 자리 안 나냐 계속 물어봤는데 3일 동안 4인실을 써야 했었고요. 드디어 안병동에 자리가 났다라고 해서 이제 옮기게 된 게 이제 3일 이후였습니다. 그렇게 한 게 이제 31일 날, 1일 날 특실이 나왔다고 해서 특실을 가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특실은 더 비싸니까. 그래도 특실 가겠다고 했습니다. 특실 하루 병실료가 69만 원이었습니다. 특실 하루. 그 층에
그 안병동 한 층에 특실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비었다고 하는데 뭐 간다고 해야죠. 69만 원인데 내가 나오는 보험금이 얼만데 라고 하면서 간다고 당연히 간다고 했습니다. 하루 69만 원이 뭐 대수냐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수술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냐면 처음에 첫날은 금식이었고 수술 이후에도 그 다음날 미음을 먹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은 이제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죽 양도 50ml에서 100ml 뭐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위암 환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겪는 프로세스가 이런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6끼를 먹어요. 6끼로 나눠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래 식사량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소량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6끼로 나눠서 먹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30분 하고 기대어 쉬고 그리고 운동해서 소화시키고 그리고 또 쉬다가 또 식사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이런 과정을 거의 경험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의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먹는 일만 하고 있어요. 제대로 먹는 일만. 그런 경험을 위에 적응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3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29일 금요일에 하고 수요일날 퇴원하는 뭐 입원을 정말 오래 안 시키는 아무래도 환자라든지 보호자는 충분히 좀 낫는 걸 보고 가고 싶기 때문에 더 입원을 하고 싶어도 입원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빨리 퇴원을 시켜버리는 요즘에 치료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비 영수증을 가져왔어요.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어떻게 진료받았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수술비 항목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비급여? 네, 1,700만 원. 로봇 수술이 1,757만 원 나왔습니다. 로봇 수술 한 번 한 걸로 1,7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진짜 감당이 하기가 쉽지 않은 비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고 위에 이제 1인실 항목을 보면 제가 1인실 특실로 쭉 썼습니다. 퇴원할 때까지. 요거 3일 썼는데 205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전에 4인실 썼잖아요. 4인실 3일 쓴 게 총 83만 원인데 본인 부담은 22,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4인실 3인 쓴 거는 22,000원 나왔는데 1인실 특실 쓴 건 205만 원 나왔습니다. 거의 100배를 내는 그런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1인실이 내가 없었다 보험금 받는 게 1인실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가기 어려웠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거랑 화재 거랑 다 해가지고 풀로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2, 3주 뒤에 외래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퇴원을 하면서 퇴원을 하면서 2, 3주 뒤에 외래를 오라고 했고 그때 퇴원하는 날까지도 최종 병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1기인지 2기인지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퇴원할 때 다음 외래과를 외과와 혈액종양내과 이게 두 개를 다 잡아주더라고요. 외과는 진료 받았던 외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 혈액종양내과는 뭐 때문에 했냐? 항암을 받으려면 이 혈액종양내과를 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항암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종양내과까지 같이 외래를 잡아주셨다. 여기서 병기라고 하면 우리 얘기 많이 들었던 TNM 병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TNM 병기로 실제적으로 이게 나와야 몇 기인지도 판단이 되기 때문인데 TNM 병기가 T는 종양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1부터 2, 3, 4 이렇게 나가는 걸 T 병기라고 하고요. N 병기는 림프절로 전이가 얼만큼 그쵸? 몇 개가 림프절로 전이가 됐는지를 N 병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뒤에 이 N 뒤에 이제 붙는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M 병기는 뭐냐? 원격적인 그 발생한 부위 장기에서 먼 곳까지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표기하는 게 M 병기입니다. 그래서 TNM 병기를 합쳐서 이렇게 병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1기인지 뭐 4기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퇴원할 때 병기를 알려주지 않아서 정말 뭐 걱정을 했죠. 사실 빨리 알려주면 좋으니까. 그런데 그 삼성서울병원 요즘의 병원은 다 이제 어플로 내가 받았던 검사라든지 뭐 치료 받았던 것도 다 기록이 돼서 실시간으로 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매일 들어가 봤어요. 어플로. 그래서 검사 결과가 뜨는지 안 뜨는지 계속 봤는데
아까 3일날 퇴원을 하고 나서 6일 아침이 되니까 조직검사 결과지가 딱 뜨더라고요. 조직검사 결과지가. 원래는 의사선생님이, 교수님이 이제 나중에 외래 2, 3주 뒤에 올 때 알려줄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6일날 조직검사 결과지가 떠서 제가 그거를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을 받아서 확인을 좀 먼저 해봤습니다. 사본을 받으니까 막 이런 게 이렇게 막 되어 있습니다. 다 영어로 써 있어. 막. 다 영어로 써서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도 이걸 보고 내가 알아봐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진짜 막 네이버 뒤지고 뭐 이것저것 다 봐가지고 결과지의 최종 확정 진단 칸을 찾아내고 이걸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얼리 뭐 이렇게 써있으면 조기 위암이라는 얘기가 써있고요. 위치는 위에 하부 3분의 1 지점에 있었다라는 위치도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어떤 암 종이었는지도 아까 처음에 그 진료 의뢰서에 써있던 것처럼 저응집 암종 반지세포 유형의 미만형이다 이렇게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1cm에서 1.5cm 곱하기 1cm 그러니까 그 크기를 표기를 좀 해놨고요. 침범의 정도에는 점막으로 침범이 되어 있고 점막 근육판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림프절 전이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41개의 림프절 전이를 다 확인했는데 0. 한 군데도 전이가 없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고요. 또 하나 림프, 혈관, 신경에도 침범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표기하면서 마지막에 병리적 병기가 TNM에서 T1 그리고 N은 0 이렇게 표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완전 초기 1기에 위암 판정을 받은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월에 하고 나서 2, 3주 뒤에 외래 왔을 때 최종 1기 판정을 또 교수님한테 들었고요. 뭐 병가나 이런 것들도 소견서 받고 2달 뒤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2달 뒤에 내시경이랑 CT 다 찍고 11월 달에 이제 외래 했을 때 이제 전혀 발견이 없었다. 전혀 이제 새로 내시경을 해봤을 때 위가 보이지 위에 그 암세포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음 1년 뒤에 수술 1년 뒤에 오세요. 그래서 지금 8월 달까지 쭉 그냥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부분입니다. 위암은 우리나라의 등록 통계를 놓고 보면 5위에 해당합니다. 5위에 해당한 만큼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그 위에 보면 갑상선, 대장, 폐, 유방 그 다음이 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종의 국한 분율 이렇게 놓고 보면 위는 국한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초기 위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기의 경우. 그러니까 위의 경우에는 69.8%가 초기 1기의 위암으로 우리가 발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놓고 볼 때 남자가 4위, 여자에서는 5위 이렇게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5년 이후에 생존율이잖아요. 발생 이후에 5년 이후에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암이 이제 위암이다. 이렇게 여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4.9%가 국한을 진단을 받는데 국한, 그러니까 초기 위암인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97.4%다. 그러니까 초기만 발견을 하면 위는 97% 이상의 생존율을 보인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그래서 위암에 대해서도 그런 와중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림프절 전이가 상당히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이고 림프절 전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림프절 전이가 된 암으로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암의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 그러니까 1기가 아닌 경우에는 항암이 진행이 되고 저희 와이프의 케이스처럼 1기였다 그러면 항암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수술로 절제술로 끝나는 치료가 끝나는 그런 암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 위암의 경우에는 오히려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경우에 위암 나오면 예후가 좀 좋지 않은데 빨리 조기 발견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게 이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암의 발생 위치도 관련이 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래쪽에 있느냐 위쪽에 있느냐도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그럼 만약에 위암에 대한 보장을 준비한다 우리의 보험으로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내가 만약에 위암에 걸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볼 때 어쨌든 기본이 되는 건 암 진단이니까 암 진단금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먼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초기 진단을 딱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건 진단금이기 때문에 진단금이 가장 기본이 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진단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로 놓고 볼 수도 있잖아요. 통합암을 해야 되는지 전이가 포함된 걸로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은 잘 해보시면서, 만약에 발견이 늦어서 전이가 이루어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넣어주시는 전이가 포함된 통합암의 경우에서는 부위별로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수술비 부분인데, 수술비는 저는 이번에 경험을 로봇도 했고 하다 보니까 로봇의 경우를 놓고 볼 때 비급여에 대한 수술비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 보시면 이게 종수술에 대한 약관 부분인데, 암 수술을 했잖아요. 암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종수술에 대해서는 위 절제 부분에서 암에 대한 수술을 했을 때 5종으로 분류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로봇 수술을 했을 때 신수술에서는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신수술은 급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수술에서는 이 로봇 수술을 했을 때는 보장을 또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수술도 해놨었는데 신수술에서는 보험금이 안 나갔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비급여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이런 케이스였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냐라고 생각할 때는 로봇 수술에 대한 특약도, 그리고 종수술도, 그리고 질제, 상급병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각각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치료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걸 접목시켰을 때 치료를 얘기를 한다. 수술을 받았잖아요. 사실 수술만 치료받았던 것 같아요. 항암은 치료를 받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전이가 되어서 항암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케이스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약방수의 수술과 방사선, 항암, 약물 이렇게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각각 보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암 주요 치료 이런 걸 이렇게 우리 얘기를 같이 하잖아요. 약방수는 각각 보장받는 암 주요 치료로 준비하는 것만큼 암 주요 치료에서 또 하나 이제 상급병원, 큰 병원에 우리가 갈 확률이 높으니까 상급 플러스까지도 같이 넣어서 우리 이렇게 치료를 초기에 잘 치료 보장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서, 또 하나 입원에 대한 부분, 상급 1인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것도 저는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4인실이며 6인실이며 쓸 수 있는데 사실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도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옆에서 간병을 해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1인실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당하게 내가 1인실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또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통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원도 그때 입원하고 퇴원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병원을 다니면서 추적 관찰을 할 때, 검사를 하러 갈 때 한번, 외래를 들으러 갈 때도 한번, 나중에 혹시 약을 처방받으러 갈 때도 통원비가 또 따박따박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원비도 잘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면 그만큼 보장이 든든한 그런 경우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 실 사례를 뭐 어떻게 보면 4달밖에 안 됐거든요. 실 사례를 좀 얘기를 드렸고, 그만큼 많은 암 진단을 받는 게 우리 위암이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구나, 거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거를 가지고
우리 고객님들을 만날 때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준비를 하셔 놓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또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실사례들을 우리 고객님들한테 얘기를 하실 때 더 잘 설득이 되고 얘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걸 토대로 오늘 우리 또 활동 이어나가실 때 설계하실 때 요런 거 얘기를 하셨지 하면서 그걸 또 연계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린 거 잘 귀담아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구호 외치면서 오늘 활동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회 마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 우리 과일 택배하는 것들 다시 한번 고객 생각해 보시면서 써서 제출해 주시면 오늘 오전까지도 보고를 해야 되니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10시 20분부터 우리 리크루팅 발대식 연수실에서 단장님 해주시니까 또 전체 다 내려가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호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조회 있어. 귀점 있어. 활동 있어. 리크루 있어.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FTC 교육도 참석하신 분들은 교육 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뽑기 안 하신 분들 나와서 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